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처음 만난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적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식탁에서 보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 오늘은 왜 식당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기나 인간관계 트러블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과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몇 달 전 제 지인 한 분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은 호텔 레스토랑에서였는데요. 상대방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명함도 그럴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젓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래요. 국물을 후루룩 소리 내며 마시고 반찬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서빙하는 직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실수라도 하면 짜증을 내더라고 해요. 그 순간 지인분이 직감했답니다. 이 사람과는 일하면 안 되겠다고요. 결국 사업 제안을 거절했는데 몇 달 후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끼 식사가 큰 손실을 막아준 셈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식탁은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이거든요. 왜 식탁에서 진실이 드러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누구나 관계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단점은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식탁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음식 앞에서는 본능이 먼저 나오거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사람을 회의실과 식당에서 각각 관찰한 결과 식사 자리에서 보인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의 평소 성격과 90% 이상 일치했다고 합니다. 식탁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지는 공간이에요. 배가 고프면 원시적인 욕구가 나타나고 음식을 나누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가면을 쓸 수 없는 순간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는 사람입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시고 반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조급함과 인내심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밥 한 그릇도 여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복잡한 인간관계나 중요한 일을 어떻게 차근차근 해결하겠어요? 실제로 미국 UALC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충동성이 평균보다 40%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타났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새로운 골프 모임에 참여하셨는데요. 첫 모임에서 식사할 때 한 분이 계속 급하게 드시더래요. 다른 분들이 아직 수저도 들지 않았는데 혼자 반찬을 끌어당기면서 먹고 계셨다고 해요. 그 후 골프를 같이 치는데도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참을성이 부족하고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서빙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앉은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대하면서 종업원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지위나 힘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정중하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여자 직원이 물을 따라주러 오니까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어요. 물 따를 때 좀 조심해요. 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건방지게 구시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런 분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고요. 나중에 입장이 바뀌면 저도 똑같이 대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권력 관계에서 약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뢰도, 측정에서도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대로 종업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대접받고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는 작아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당연하다는 태도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오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요. 몇 년 전에 후배 한 명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저녁을 대접했는데 그 친구가 식사 내내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음식이 좀 짜네요. 여기 분위기가 시끄럽네요. 주차하기 불편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아무리 잘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어요. 반면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작은 갈등도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사 중에 계속 핸드폰을 보는 사람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는 모습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앉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정말 문제예요. 한 번은 지인이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는 동안 계속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지인이 말을 멈추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식사 중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한 그룹은 식사 후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어요. 상대방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밥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를 확인하고 깊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핸드폰부터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음식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큰 접시에 음식이 나왔을 때 젓가락을 먼저 뻗는 사람과 이거 드셔보세요라고 먼저 권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음식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친구들과 중국집에 갔을 때 탕수육이 나왔는데 한 친구가 접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도 들지 못한 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음식 하나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과연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실험한 결과 음식을 먼저 건네주고 상대방 접시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협업 능력과 사회적 신뢰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찬이 자기 쪽에 있으면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람, 물잔이 비어 있으면 먼저 따라주는 사람은 배려가 습관이 된 분들이에요. 이제까지 조심해야 할 신호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토요일 저녁에 친구 부부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평소보다 늦게 나왔어요. 종업원이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그 부부의 반응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남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길어지니 오히려 더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풀렸어요. 음식이 나온 후에도 아내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되죠. 듀크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긴장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4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불편한 순간에 웃을 줄 알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먼저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에요. 배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할머니와 손녀가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손녀가 할머니께 물을 먼저 따라 드리더라고요. 음식이 나오자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며 반찬을 조심스럽게 밀어드리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작은 배려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람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말해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대접받고 가장 고마운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말 맛있네요. 한마디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쌓인 피로가 싹 풀어지죠.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버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 번은 음식이 조금 싱겁게 나온 날이 있었는데 한 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이 국물을 마시니 속이 편안해지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번째로 소중한 특징은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들이 서툰 말투로 회사 생활 고민을 털어놓는데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모습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받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은 식사 후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에는 당신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70대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점원의 손을 꼭 잡고 덕분에 오늘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기분을 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항상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서도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어요. 마지막 인사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가 자연스러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될 소중한 인연이에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과거에 좋았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마웠던 분들,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분들에게 오늘 당장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나쁜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위해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먼저 배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솔직하게 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거절당하며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만나는 분들을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겁지겁 먹거나 약자에게 함부로 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반대로 배려하고 감사하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은 평생 곁에 두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